이거 들리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메이커스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스태티스틱스 컴패티티브 프로그래밍 이거 가르치고 있는 제이슨 리입니다. 일단 저 오늘 너무 빨리 넘어갔어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컴퓨터 사이언스는 과연 지금 이 세태에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게 맞는가, 해야 된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뭐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났으면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이제 이거 잠깐만요. 제가 버튼을 잘못 눌렀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흡수되고 스며들면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죠. 이제 어른들이 되고 머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형화돼 가면서 굳어가면서 그 변화에 반응하는 게 조금씩 느려지기도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상당히 굉장히 빠릅니다. 이미 ChatGPT 이런 거 나오는 거 전에 이미 이전에 알고 숙제에 활용할 정도죠. 모든 변화에는 그렇듯이 기회가 있고 그 변화가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넘어가고 이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대학교 가고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능력을 배양을 해나가는가, 이게 가장 근본적인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어퍼튜니티들이 어떤 단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예가 있냐면은 사람의 개개인적인 능력이 커져요.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 전후에 그 이후에 그게 더 적합하겠군요. 로봇들이 만들어서 산업 공정을 자동화하면서 매뉴얼 워커들이 다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죠. 이런 건 threat예요.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그 공장 자체의 생산성은 올라가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opportunity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동일한 사람한테 두 개가 다 동시에 오진 않습니다. 내가 이거를 opportunity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은 뭐 학생들이 요즘 이런 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과연 지금 코딩 공부를 해야 되는가? 어머님들 헷갈립니다. 어머님들 잘 모르시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자신감이 없어요. 보면은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지 않니? 라고 생각하지만 확신이 없으니까. 지금 학생들은 이런 거 보고서는 챗GPT에다 내 숙제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해.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보다 잘한 것 같아. 이럴 때도 있어요. 사실이거든요. 이 챗GPT는 모든 코드를 다 보고서는 습득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어만 문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코드도 다 봅니다. 코드 문서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코딩 공부해야 되는가 질문 나올 만하죠. So the big question is, actually, do you need to study computer science? Do you need to study coding? 코딩에는 사실은 컴퓨터 사이언스는 코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데이터 사이언스, 통계적인 분석, 그리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deep learning, neural network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은 공부해 그래도 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항상 갈등이 생기는 거죠.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코딩을 공부하는데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라는 이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you can use AI now create one.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별적인 능력 차가 커요. 공부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top level algorithmic programmer가 될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내가 이거를 AI를 만들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연구 활동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숙제를 하면서 AI를 사용할 수 있으면 돼요. You can use generative AI to actually produce material. 이 자료를 가지고 내가 이거를 활용을 해서 그걸 보면서 배우고 그걸 또 페이퍼로 내고 이런 것을 연구 활동을 나중에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자체를 배우는 거겠죠. 컴퓨터 사이언스 하지 않으면 이거를 뭐 그냥 내가 guess하는 걸로는 완벽한 답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Let's use for recall. 뭐냐면은 인터넷에 자료가 많이 있죠. 인터넷으로부터 이게 먼저 시작이 됐어요. 기억을 하지 않아도 돼요. 옛날에 수업 시간에 막 외우잖아요. 태정태세, 문단세. 관련 없지만 그런 게 기억이 나요. 그런 애크로님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다 습득하고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 지식이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키보드만 누르면 바로 다 리트리블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recall. 내가 기억을 직접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말은 뭐냐면은 어디 가야지 내가 원하는 지식이 있는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식이
과연 믿을 만한 지식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도대체 무슨 지식이 있는지 모르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잘 해 나가려면은 이런 그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를 하는 게 좋다. 이거는 컴사잖아요, 그죠? 컴퓨터 사이언스. 근데 과연 컴퓨터 사이언스는 코딩. 그러면 컴퓨터 사이언스는 좋은데 컴퓨터에 대해서 아는 거야.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챗 GPT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면은 이게 잘 나오는가 아는 거. 이거 중요하죠. 코딩을 과연 해야 될까요? 아직도 의구심이 계시죠? 자, 코딩이라는 거는 컴사 프로그램 옛날에는 AP 컴퓨터 사이언스 이게 가장 대학교 1학년 때 가서 듣는 101 컴퓨터 사이언스 101 코र्स예요. 이거를 이제 컴사를 하이스쿨 레벨에서 AP 다운그레이드해서 AP로 이제 오퍼한다. 그게 바로 컴사 A예요. 이걸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많이들 시험을 안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있고 이제 조금 더 일반인들, 그러니까 컴사를 전공한다거나 이공계 쪽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야는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놓은 과목이 AP 컴퓨터 사이언스 프린시플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코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요거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선 코딩이 없을까요? 저거 반은 코딩이에요. 조금 더 쉽지만 어떤 면에서 어려운 것도 있어요. 여기서 안 다루는 어려운 알고리즘들을 보고 그게 뭐 NP, 뭐 complete, incomplete 이런 차이들 인류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물어보게 해요. principles.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binary search 어려운 과목인데 ABCS에서는 주관식으로 나오진 않아요. 여기서는 그거를 심도 있게 다뤄요. 뭐 그렇게 심도 있진 않지만 하여튼 이론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는 다뤄요. 여기도 코딩이 들어가요. 그 말은 뭐냐면은 컴퓨터 사이언스의 코딩이라는 것은 핵심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아무리 컴퓨터에 대해서 배운다고 해도 이 과목이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주는 베네핏은 사실은 코딩에 집약돼 있어요. 그게 뭘까? 그러면은 the keyword is creative abstraction이에요. creative abstraction. 이게 컴사가 주는 가장 기본적인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abstraction이 뭘까요? abstraction은 single-handedly 인류가 만들어 놓은 가장 위대한 thinking tool이에요. 과학을 한다, 수학을 한다, 공부를 한다. 여러분들이 인류 문명이 원시지대 돌도끼에서 뭐 사냥한 그 짐승들을 이렇게 음식으로 만들어낸 이런 원시적인 conversion process에서 넘어서서 지금 달 날아가는 로켓을 지금 한참 됐죠. 이런 문명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장 기저에 있는 근본적인 것이 바로 abstraction을 이용한 thinking이에요. 인류는 사람의 두뇌라는 게 참 신기한 게 그걸 본능적으로 해요. 아이들이 자라나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젓가락질하는 거, 언어를 습득해 나가는 거, 서로 인터랙션을 해 나가는 거 배우는 거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low level abstraction 시작해서 이거를 grasp한 다음에 이걸 모아서 조금 더 상위로 올라가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굉장히 high level abstraction까지 가요. 사람마다 그거를 하고 있지만 이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엄청나게 높은 하이 레벨까지 가게 되면은 얘네들이 서로 이해가 할 때는 굉장히 빨리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듣기에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사고가 가속화돼요. 이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스타가 돼야 돼요. 모든 학생들, 모든 사람들이 AI 같은 거를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 프로덕티비티를 높이고 이러려면은 가장 핵심적인 사고방식이 abstract한 사고방식을 어떻게 내가 소화해내고 이걸 내가 다른 사람이랑 어떻게 커뮤니케이트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 cause로 win over하고 이런 과정이 가장 배우는 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코딩이 바로 그걸 해줘요. 왜냐하면은 코딩은 그 abstraction이라는 건 사실은 수학에서도 적용이 되고 과학이라든지 이공계 사이언스를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전부 다 그 abstraction을 배울 기회를 줘요. 하지만 수학이나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수학이나 과학 같은 데서는 내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말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거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지금 인류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들을 이미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식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를 가르쳐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가 틀렸다라 말하기가 힘들어져요. 대학교 가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대학교에서는 어떤 이론들은 살짝 위험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챌린지를 많이 받고 있는 이론들도 배워요. 그게 틀려서 안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리스크를 나중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배우기도 하고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은 코딩을 내가 배운다는 의미는 뭐냐? 그런 abstraction을 어떻게 하면은 크리에이티브하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냥 배우는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재미가 없어져요. 이 코딩과 컴퓨터 사이언스가 다른 이과 과목, 수학이라든지 과학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문제 해결을 할 때 내가 창의적으로 나만의 솔루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재밌어해요. 똑같은 문제에서 선생님이 말해준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더 빠른 코드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고 굉장히 독창적인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거는 오히려 아이들이 머리가 굳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7학년, 8학년 이런 학생들이 코딩을 배울 때 훨씬 빨리 배우고 능숙하게 다루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빨리 배워야 되죠. 왜냐하면 좋은 거는 빨리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이거는 뭐 너무 빨리 한다고 리스크가 없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좋아요. 전 지금 4살 반된 저 아들한테도 알고리즘 이렇게 슬쩍슬쩍 가르쳐주고 있어요. 빨리 할수록 그 abstractive thinking을 많이 노출이 될수록 앞으로 더 뻗어나갈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자, 파이썬, 프린시플에서 코딩을 할 수 있는 비어클이 파이썬이에요. 요즘은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뭐 여러 가지 언어가 있었는데 대세가 이제 다시 파이썬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파이썬은 굉장히 중요한 제가 말하는 3대 언어 중에 하나예요. C, C++. 이거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컴피티션 같은 데 많이 써요, 주로. Java, APCSA나 Java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이거를 하기 좋을 것 같아서 자바스크립트를 옛날에 했었는데 요즘은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파이썬으로 바꿨어요. 파이썬은 굉장히 중요한 언어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데이터 사이언스, AI, 인공지능 이론들 다 파이썬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이 파이썬을 미리 접해놓고 여기서 이제 더 나가고 싶은 학생들은 이런 쪽으로 계속 해나가면 되고 그게 아니면 프린시플에서 그쳐도 큰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찍 할수록 좋다고 그러는 게 보통 이 과목들은 10학년 넘어서 보통 이거는 ABC에서는 11이나 12학년 때 빨리 하면은 프린시플은 9학년에도 하지만 뭐 보통 10학년, 11학년 때 이때 봐요. 보통 프린시플 하고 그 다음에는 ABCSA를 하는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럼 이 프린시플 하기 전에 이 파이썬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학생마다 이게 abstractive thinking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빨리 노출시킬수록 이 아이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가 빨리 알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강요를 하면 안 되고 슬쩍 한번 노출을 시켜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렇게 낚시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그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살살 따라오도록 낚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이 재미를 느끼고 이거를 계속 내가 흥미를 가지고 계속 왜 이거를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를 보면서 굉장히 할 게 많아요. 파이썬이랑 프린시플은 사실은 요약한 차이지만 연수 차이로 보면은 3, 4년에서 5년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빨리 시작하면. 그래서 파이썬을 하면은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solid foundation이 생기죠. 뭐 어렸을 때 잠깐 게임 AI는 뭐냐면은 쉽게 생각하면 체스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체스를 넣어가지고 챔피언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까지 힘들겠지만 요즘은 그 체스를 만드는 AI도 뭐 툴을 사용하면은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 기저 이론들을 이해하는 거 이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라이브러리가 돼서 이제 튼튼하게 받쳐줄 거예요. 이것들은 옵셔널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와 관련된 것들은 Principles, APCSA 이거를 이용해서 유사코나 이런 Competitive Programming 이거를 접근할 수 있으면 상당히 원서 쓰는데도 유리한 게 많죠. 자, 한 슬라이드 너무 오래 보니까 지겹죠? 넘어가가지고 이건 이제 이거를 강의 면에서 정리한 건데요. 방금 했었던 그런 그 과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상당히 어린 나이에서도 이런 케이스 스터디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다 옛날에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했었던 케이스 스터디인데 뭐 보면은 좀 이거는 뭐 MRI 데이터 두뇌 스캔을 이제 픽처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사이언스로 분석을 한 거고 이거는 오늘 토픽이랑은 사실 큰 상관 없으니까 대충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방금 말했던 게임 AI 이거는 주식 분석 이거는 컴퓨터 비전을 통한 인식
그리고 이제 facial recognition 이런 것들을 지금은 이제 그 앱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이거 했었던 시점은 사실은 한 2010 한 4, 5년 요 전후해 가지고 사실은 AI가 나오자마자 했기 때문에 그때는 대학을 갔는데 상당히 유용했어요. 요즘은 이제 이거보단 조금 더 다르게 나요. 이런 것들이 어린 나이에도 가능해요, 충분히. 그래서 나아가서 이제 그 그러니까 논문 대회라든지 논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이런 배경을 가지고 넣을 때는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죠. 이거는 뭐 대학교 가는 게 아니라 이 논문 프로그램 같은 클래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내는데도 백그라운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컴퓨터 이 정도를 했었다 이런 게 있어야지 그 받아줘요. 그리고 그걸 사용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원서에 넣는 것에서 활용을 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거를 보면은 일찍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Python Coding Fundamentals with Python의 특징은 그냥 방금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Creative Abstraction을 그냥 본능적으로 계속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초보자 학생들이기 때문에 코딩 테크닉인 sequencing, iteration, selection 이런 걸 안 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인 문법 습득하고 그리고 자꾸 반복을 하면서 이게 학생들이 거의 second language처럼 내가 이제 영어 처음 배울 때는 처음엔 서툴잖아요.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본능적으로 내가 만약에 자동으로 나오게 되죠. 그것처럼 코딩이 제3의 손이라니까 좀 이상하네. 하여튼 내 손처럼 내 몸의 일부처럼 와닿을 정도로 그렇게 마스터리를 습득을 해야지 그 마스터 수준을 습득을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보 단계에 나오는 알고리즘들을 습득 그 다음에 그걸 하면서 이제 그 성취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 AI 같은 거를 공부하는 반에는 학생들 이렇게 나눠 가지고 서로 만든 게임 AI 가지고 서로 플레이하게 해보는. 그럼 이제 이게 이기면은 재밌겠죠. 그다음에 지네들은 막 이를 갈고 다음에 또 더 잘 만들어 오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그런 얼마든지 학생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석이 많아요. 처음 강의일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서 성취감을 더 이제 향상시키고요. 그다음에 이 파이썬 언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사이언스랑 프린시플을 위한 기반을 형성을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이제 고착화돼가는 추세고 이제 여기서도 반영을 해서 파이썬으로 진행할 거다 이런 거죠. 사실은 파이썬 언어 자체는 이런 시간표는 이제 데스크에서 잘 보여드릴 테니까 언어 자체보다는 라이브러리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건 이제 APCSA는 나 스태티스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포커스가 아니라 이제 내일 이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제이슨이었고요. 제가 요즘 블로그에다가 페이지 만들어가지고 글을 하나둘씩 올리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은 들어와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설명의 특징이 뭐냐면은 좀 그날에 따라서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그 편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나중에 또 질문하신 거 보면은 그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글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글 하나둘씩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이슨의 컴퓨터 사이언스 랩이에요. 이게 제이슨 크스가 아니라 제이슨의 CS 랩 이렇게. 하여튼 갈아서 조회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 정리하고 다음 분이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